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만약에 제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한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잊어버렸다면은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블루프린트를 좀 알려드리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하게 됐냐 하면은 뭐 제가 지난 한 10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들, 딸, 하연이랑 준혁이가 만약에 듣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좀 비즈니스를 제가 몰랐었던 것, 제가 하면서 좀 경험했었던 어떻게 보면 좀 포뮬러가 있으면 그 포뮬러를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는 좀 플랜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 비즈니스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왜 이거를 그러면은 몰랐었던 거, 제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텍사스랑 하와이에서 무슨 광고 회사 아니면은 그 앱 개발 회사를 하고 있고요. 무슨 사이드로 무슨 티셔츠도 팔고 온라인상에서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비즈니스를 언제 시작을 하게 되냐?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무슨 재벌집 무슨 아들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집이 그래도 조금 사업을 하는 그런 집안 뭐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님은 그냥 평범하신 뭐 어머님은 전업주부셨고 아버님은 평범한 뭐 공무원은 아니신데 뭐 아무튼 과학자 뭐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조직에 들어가서 항상 보고 배웠던 것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위를 받고 좋은 성적으로 좀 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하면은 좀 삶이 편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믿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셨던 뭐 열심히 사시던 뭐 중산층의 그냥 가족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살면서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그냥 직장인으로서 살면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전에 제가 딱히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거나 이렇게 뭔가 특출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었고. 그래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남들 대학교 가니까 나도 대학교 가야지. 과는 뭘 정해야 되나? 원래는 무슨 엄마 아빠가 너는 공대를 가야 된다. 근데 딱 보니까 뭐 의대나 무슨 뭐 변호사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공대를 가라. 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뭐 가라고 푸시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야 되라 생각했는데 뭐 공부를 못 하니까 갈 수 있었던 과는 나머지 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과 이거를 떠나서 그냥 한국 서울에 있는 뭐 얼른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뭐 그것조차도 능력이 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딱히 이게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근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어디론가는 뭔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그냥 여기저기서 알아서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무슨 제가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정부한테 세금 다 주고 내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한계도 이거밖에가 없는데 저기 좀 좋은 환경에서 무슨 좀 높은 집에서 무슨 뷰 좋은 집에서 살기에는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생각은 딱 하나. 아, 이게 한국에서 영어를 하면은 힘이 된다고 하니까 미국을 가야겠다. 그래서 건너가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게 미국이었어요. 뭐 딱히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학연수 한다. 그냥 영어 하나만 할 줄 알아도 세상에서 조금 뭐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건너갔었던 게 미국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죠. 뭐 딱히 뭐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죠. 그런데 여전히 생각 속에 하나 확실히 생각이 들었던 거는 엄마 아빠한테 배워서 그냥 그 열심히 대기업 다니다가 보면은 나중에 끝까지 가가지고 좋은 뭐 간 사람이 확률이 적었다 이거죠. 없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좀 적었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시간적에서 좀 자유를 하고 싶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거는 돈 버는 사람은 나쁜 사람, 무슨 악덕 사장, 무슨 재벌이 세는 나쁜 사람들, 뭐 이 얘기만 항상 주변에서 봐오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게 뭐냐? 직장을 다니면서 일단은 나도 그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내 사업을 사이드로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들을 만나게 다니기 시작했던 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 미국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샤이드 그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애였었는데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좋은 차 있는 사람들,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영어도 못하면서 문 두들기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팔 것도 없이, 그냥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좋은 집에 사나? 그죠? 아니면 도대체, 어떤 걸 하니까 이걸 사나? 근데 가서 제가 깨달았던 점은, 의사, 변호사,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무슨 보험을 팔고 있던지, 부동산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뭔가 저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재밌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뭘 했냐? 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이렇게 무슨 삼성, LG 이렇게 큰 사업에 있는 재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여전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도 보통 그 월급 받으시는 직원분보다는 훨씬 더 큰 그 위치에 있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브라이언 씨가 한국에서 이런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상에서는 어 온라인 상에서 이게 조그맣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남들보다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내 사업의 키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졌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게 뭐냐? 학교 열심히 갔는데 이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전문대학 다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텍사스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여러 가지 막 일을 하면서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텍사스 주립대학교에 이제 광고학 학부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학부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학위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회사를 학위를 들고 들어가서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의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학부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학위도 조금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뭘 했냐? MBA 과정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MBA 과정을 이제 마치고서 이제 학위를 따게 된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그럼 들어가면은 낫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시스코라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큰 나름 대기업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물론 연봉은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연봉 받을 때 가서 보면은 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연봉은 그래도 억대 연봉을 받는데 나라에서 다 가져가고 내한테 들어오는 돈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사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이라고 하는 지금 사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저는 문을 두들기고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배웠었는데 이게 책에 나와 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잘 생각해 보면은 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딱히 나를 붙잡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가야 된다 사실 중요한 건 뭐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학교에 들어가면은 국산사자 은미채 배우는 것처럼 그거를 손잡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깨닫고 나서 내가 만약에 하윤이나 준혁이 우리 아들, 딸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와서 브라이언 씨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어요?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적어도 무슨 제가 직원 100명씩 거느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명까지는 그 같이 이제 그 오르가니제이션으로 만들어 가면서 제가 경험을 했었던 부분들까지를 기본으로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께서도 아니면은 하윤이나 준혁이가 듣고 있으면은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좀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라고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비즈니스를 할 때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를 참고로 제가 나름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그 패드에다가 적었는데 5가지로 그 비즈니스를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단계예요. 아이디어 단계인데 이거 사실은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단계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거를 PNS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인데 PNS가 뭐냐? Problem and Solve 그 S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일단 벌어야겠으니까 일단 주변을 보면서 요거 하면 돈이 되겠거니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도 비즈니스를 처음 할 때 그랬습니다.
티셔츠 팔면 되겠거니. 저도 2000 몇 년이야 이게. 2005, 6년조 이런 년도에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줄 아니까 배웠으니까 이제 티셔츠를 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시작하는 게 일단 사람들 삼시세끼 먹으니까 음식 장사하면 되겠구나. 사람들 다 옷 입고 다니고 나 옷 입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 장사하면 티셔츠 장사하면 좋겠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어 나도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커피뿐만 아니라 그 밀크티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밀크티를 사람들한테 어차피 내가 마시는 거니까 팔면 되겠구나. 요새는 뭐 커피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뭘 찾아야 하냐? PNS. problem이 뭐고 solution이 뭔지를 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제대로 갖고 와야 돼요. 별거 아닌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업 소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problem과 solving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와이에 살고 있을 때 집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바퀴벌레를 없애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약을 뭐 이 A라고 하는 약을 쳐서 하는데 B라고 하는 다른 특별한 성분이 들어간 뭐가 들어가서 이거를 팔면 된다. 이거를 만약에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뭔가 새로운 이거를 창조를 할 수 있는 뭐 이게 좀 기억이 안 됐어요. 그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거 생각해 보면은 아이디어에서 다 시작을 한 건데 그 아이디어조차도 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두 번째,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일즈 부분이에요. 세일즈. 이거를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했었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자, 아이디어 단계에서 뭔가 내가 생각해야 됐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수만 가지가 있었다고 쳐요. 저 같은 경우도 수만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망가진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거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했었던 것 중에서 이 문제 단계가 실패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실패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단계 중에 하나가 세일즈였어요. 이거를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공한 비즈니스 한 사람들이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supply and demand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제품이 왜 팔리는 거냐? supply, 뭔가 demand, 뭔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밥을 먹고 나면은 좀 커피를 한 잔 단 거게 좀 땡기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내가 그거를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일즈였어요. 자,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 내가 잘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제품화 시켜서 이 프로블럼을 솔브 할 수 있는 거를 프로덕트 아니면은 서비스로 프로덕트 아니면 서비스로 만들어내면은 이걸 사람들이 사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시작해요. 그 1단계예요. 근데 2단계 사람들한테 내놓으면은 어떻게 내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뭐 여러분 아니면은 하임이나 준혁이가 듣고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술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 앞에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팔아봐야 돼요. 제가 했었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겠거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6개월, 1년간 열심히 프로덕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안 팔리면은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광고 회사, 영업 사원 구하면은 아니면 마케팅 할 수 있는 회사를 구하면은 내 아이디어를 해줄 수 있겠지. 내 전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세일즈를 다른 회사들부터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성공한 모든 100%라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만났었던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영업을 할 줄 알아요. 다 세일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게 무슨 영업사원은 뭐 좀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나도 일단 싫은 거, 저도 미국 갔을 때 일단 말하는 거,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싫으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싫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 생각했는데 제가 100% 확실할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익힌 사람들은 내 아이디어, 내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세일즈예요. 근데 세일즈에서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두 가지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나눠지더라고요. 자, 세일즈가 supply and demand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T, traffic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convers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근데 이거를 또 나중에 배운 건데, 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광고학과를 나왔다고 했죠. 그죠? 그 텍사스에서. 근데 광고학과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MBA 과정에 있으면서도 물론 책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traffic and conversion이라고 있는 게 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제품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품이 있다면은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줄 수가 있고 그거를 소비자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traffic and conversion 이 세일즈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와이에 있었을 때 이 뭐라 하지? 밀크티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옛날에 딱 생각을 했었던 게 멘토를 만나기 전에는 비즈니스가 일단 있으니까 버블티는 가게를 근사하게 내고 안에 인테리어를 근사하게 하고, 커피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올 거다. 뭐 이런 생각만 먼저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POC라고 하죠. 아이디어 단계에서 또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POC,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제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살까 안 살까라고 하는 검증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세일즈를 꼭 해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와이에서 이 밀크티, 내가 만든 이 밀크티, 남들 수많은 건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경쟁회사가 우리 지역에 15개 정도에 있는 가게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지역에서 이 밀크티, 이 퀄리티로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먹냐 안 먹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해야 돼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돈 벌려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했냐? 자, 로컬 샵,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가 않잖아요. 내가 이거를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뭘 했냐? 하와이에 있는 로컬 이 가게를 일단은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좋아할 만한 일본 라면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어차피 사람들 뭐 먹으러 온 사람들 아니냐, 내가 여기 정말 괜찮은 게 있는데 돈 안 차지해도 괜찮으니까, 돈을 안 차지해도 사람들이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사장님 혹시 나 여기서 사람들한테 이거 좀 맛보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겠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은. 그죠? 이 밀크티가 뭐가 있는데, 이 밀크티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우리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도 좋아하는 건데 혹시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드시면은 돈 주고 사겠어요?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비즈니스를 제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걸 안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오겠거니,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 번도 이거를 물어보고 이거를 사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 단계를 있다라는 것을 몰랐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는 그렇게 가능한 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온라인 상에서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웹사이트가 있어서 예전에는 웹사이트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웹사이트가 뭐가 있고 뭐 사진도 좀 근사하고 뭐 좀 파는 사람들 있고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한 페이지짜리 웹사이트인데 요런 아이디어가 있고 요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보겠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A라고 하는 사람들을 돈을 안 줘도 괜찮으니까 이거 어떻게 돈 주고 사보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디어를 막 개발을 시키는 단계를 저도 수만 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만 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말 많은 그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이 failure라고 한 얘기 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10개를 내놨어요. 10개를 냈는데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팔리겠냐 안 팔리겠냐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죠? 이 아이디어를 하나를 냈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안 해요. 그럼 접으면은 그거는 실패를 한 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proof of concept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안 샀어요. 괜찮아요. 안 사면 넘어가면 돼요. 이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으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있는지,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는지를 피비딩 하는 단계가 이제 이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못 배웠었을 때는 비즈니스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두 번째, 이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팔아보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 두 번째 단계가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5개를 다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일즈를 일단 할 수 있어서 이 제품이 뭔지가 있다고 쳐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하는 거는 뭐냐? organizing이에요. organizing. 자, organizing이 뭐냐? 이거를 조직을 만드는 건데, 이거 제가 아직 몰랐었어요. 처음에. 몇 번, 한두 번 팔고 시작을 하다가 보면은 되는 건데, 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내가 만약에 웹사이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없으면 웹사이트를 못 만들어요. 그럼 비즈니스가 아니라 직업이죠. 내가 좀 직업을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였는데, 웹 디자인을 내가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남들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직을 만들 수 있게끔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그러면은 웹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끌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이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크티 샵을 할 때도, 프랜차이즈를 만들 때도, 아니면은 애드 에이전시나 웹 에이전시를 구성을 할 때도 대여섯 명이 내가 일을 가져다 주면 이 사람들이 나는 일만 가져다 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일을 가질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세 번째였고요.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있냐? optimizing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optimizing. 이제 우리가 검색 엔진 최적화 할 때 optimizing, 최적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optimizing, 이 조직이 있으면요, 항상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최적화를 시켜야 돼요. 무조건 조직만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 없는 fat, 필요 없는 이런 기술력, 아니면 거기다 맞는 기술들,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적의 시간, 리소스로 극대화시켜서 프로핏을 낼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이제 내가 하나를 해봤으면은 웹사이트를 내가 일을 따다가 오면은 ABC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럼 그걸 이제 블로우업 하기 위해서는 이 1, 2, 3, 4를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스케일링을 하면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밀크티 프랜차이즈를 한 10대 개를 했었을 때 방법이 그거였어요. 첫 번째 샵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은 이렇게 찾고, 이렇게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조직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또 다시 세일즈를 할 수 있어서 이거를 늘려가면은 브랜딩이 되는구나, 자동으로 광고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비즈니스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 5가지를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5가지를 따라서 할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아이디어 찾고, 세일즈 한번 해보고, 오르가나이징 해보고, optimizing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링을 하는 비즈니스를 할 건데, 만약에 처음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니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서 나는 돈은 벌고 싶은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꼭 제가 강조를 하는 것, 하임이나 준혁이가 듣고 있어도 첫 번째 방법 이겁니다. 뭔가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고 누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일단 없으면 끝나요. 근데 그게 내 것이어도 되고 남의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게 일단 확실히 내가 믿음이 가고 이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돈만 된다고 그냥 뛰어들면 안 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 그냥 돈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면은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에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괜찮은 걸 찾았다고 봐요. 두 번째, 세일즈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이제 이게 트래픽이랑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Advertising, Marketing, Sales, AMS 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던 온라인에서 하던 방법이 똑같아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를 팔면은 누군가의 무슨 살이 빠지고 누군가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쳐요. 아이디어가 있다고 쳐요. 서비스가 됐든 프로덕이 됐든. 근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 내놔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밀크티를 만들 수 있으면은 어떤 가게를 찾아가서 보여줬던 것처럼
꼭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결과적으로는 섬김이다. 누군가를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1번부터 5번까지 잘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팔아서 돈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뒤에 가서 보면 1번부터 5번까지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사람이에요. 근데 기술 중에서 꼭 배워야 되는 게 이 두 번째가 광고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밀크티가 있으면 밀크티를 먹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광고 회사에 맡기면 되겠거니, 마케팅 회사에 맡기면 되겠거니, 영업 사원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사장이 모르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준혁이나 하윤이한테도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무조건 내 아이디어나 이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사장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장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해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을 내 메시지를 전달을 하느냐, 그리고 마케팅 어떻게 이 제품을 마켓으로 내다 놓느냐, 이 과정을 알아야지만 세일즈가 그 다음에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오프라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이 5가지 방법 그리고 세일즈가 중요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남들과 차별화돼서 아니면은 10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이 뭐냐, 이 광고, 마케팅, 영업을 하는 것이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준혁이나 하윤이가 듣고 있었을 때에는 물론 제 생각에는 여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겠죠. 그래도 제가 지금 듣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성장시킨 비즈니스를 가서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가격이 저렴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만약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곳에 가겠다. 그럼 그 사장님을 직접 만났어야겠죠. 아니면 먹을 만한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요거를 했었어야겠죠.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격이 너무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이 모든 단계가 트래킹이 가능해졌어요. 그 말은 뭐냐? 어디서 왔는지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받았으면은 지금은 이메일로 받아서 이 사람이 밤이 됐던 낮이 됐던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는 디렉트 컨택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렴하게 그걸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하윤이 준혁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점은 뭐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이 스텝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1, 2, 3, 4, 5 따야 되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뭐 준혁이 하윤이는 커멘트부터 듣겠지만 모든 것에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이 설명서가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몰랐었던 이 설명서가 이거였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아이디어 단계부터 스케일링하는 단계까지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몰랐었던 거.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세일즈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일즈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 영상의 메시지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일즈를 하는데도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광고, 마케팅,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가 제 생각에는 좀 각성을 하기 위한 것이 이 영상의 큰 제 포인트 중에 하나였으니까,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아니면 비즈니스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품을 찾기보다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제품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 제품을 내가 설명을 못하고 광고를 못하고 마케팅을 못하면은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제품이나 솔루션이나 프로덕트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광고 마케팅 영업을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정말 재밌게 제가 대기업 시스코를 다니면서 한 3명밖에 없었던 이런 사장님의 있는 비즈니스, 저기에서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뭐 성공하신 그런 사업가들을 다 만나면서 제가 경험을 했었던 게 공통점을 하나 있어요. 그냥 운으로 제때에 운이 좋아서 좋은 제품을 팔았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때에 집값이 낮았을 때 집을 사서 부동산으로 부조된 사람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 포뮬라를 알아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세일즈였어요. 거기다 한 단계 더 광고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더 파워풀했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고랑 마케팅이랑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공부를 하실 것을 제가 정말 강조를 드리고요. 특별하게 온라인상에서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기술 세 가지만 배우신다고 하면은 뭐 다른 거를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던 뭐 아티스트가 되던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다른 종류의 일이 있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광고나 마케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기술력이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세일즈도 할 수 있고 이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니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좀 알려드리면서 사업하는 거 힘들긴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도 계속 진행해서 나아가고 있고 많은 또 안트프로너 사업가들이 진행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용기가 좀 됐기를 바라고 좀 기술을 익히는데 좀 큰 좀 용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